허리케인 데스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학계 등에 따르면 국내 환자가 2달 전부터 가파르게 늘면서 세균성 폐렴 어린이 환자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증세가 심각한 환자가 예년보다 많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최근 중국 전역에서 어린이를 중심으로 확산해 주요 도시의 소아과 병원이 포화 상태에 이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 세균이 더 독해진 건 항생제 내성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게 의료계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중국에서 확산하며 인도, 대만 등 인접 국가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감염병에 대해 보건당국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 촉구했습니다. 질병청은 지난주 세계보건기구와 중국의 상황을 공유하는 긴급회의를 진행하며 국내 환자가 폭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세계적인 유행이 또 올까 두려운데요. 마이코플라스마 감염병의 증상이 열, 두통, 콧물, 인후통, 감기와 비슷하긴 하지만 3주가량 지속되면 이거 의심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얼마 와갖고 그거를 다시 부모한테 옮기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자, 증상 있으면 당장 병원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어제 오전에 출근길에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시민 10여 명이 넘어졌는데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당 에스컬레이터에는 보조 브레이크 격인 역주행 방지 장치가 없었는데요. 정부는 지난 2013년 야탐역 사고 이후에 모든 에스컬레이터에 필수적으로 역주행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1,800여 대 중에 이 방지 장치가 없는 곳이 620대, 34%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용이나 기술적인 이유로 설치가 어려워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건데요. 당장 일괄적으로 설치하기가 어렵다면 안전검사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도 바로 지난달 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답니다. 심지어 최근 한 달 사이 안전검사에서 3차례 모두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사고의 원인은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해봐야 하겠지만 안전검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야탐역에 사고 일어난 게 10년 전인데요. 소 잃고 외양간도 제대로 못 고치고 있네요.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다고 그러지만 출근길에 이거 굉장히 아찔한 사고죠.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제대로 좀 관리해 주길 바라고요. 그리고요, 우리 승객들도 에스컬레이터에서 제발 뛰어다니지 말자고요. 그게 고장의 가장 큰 원인이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지금 수준으로 계속될 경우에 세계 곳곳이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 기후단체가 지구온난화로 바뀐 세계 주요 도시들의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지구온도가 산업화 대비 3도 올랐을 때 해수면의 상승 예측 결과 두바이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주 칼리파 주변은 물론이고 건물의 하층부까지 전부 물에 잠겼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 광장이 물에 잠겼고 쿠바의 아바나 카테드랄 광장과 건물 전체 물에 잠깁니다. 일본 후쿠오카는 일본 주택 지붕만 보였고 영국 글래스고 거리엔 물이 가득 차 차도 인도가 사라졌을 정도입니다.
과학자들은 현재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2도 오른 수준이며 앞으로 몇 년 안에 1.5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6번째 대멸종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 과학자들은 다음 멸종할 생물은 다름 아닌 인간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대멸종, 이대로 살다가는 그저 공상과학 소설 같은 얘기만은 아닌 듯 싶습니다. 해마다 방학이 되면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턴 등을 모집합니다. 경험도 쌓고 돈도 벌 수 있어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많은데요. 근데 최근 서울시가 대학생에게만 이런 기회를 주는 건 학력차별이라며 개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민원응대와 행정업무 단순 보조 등을 하는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번 겨울방학에는 250명을 모집합니다. 하루 5시간씩 6주간 근무하면 약 186만 원 벌 수 있는데요. 대학생이 아니면 지원할 수조차 없어서 학력으로 차별한다는 지적이 쭉 나왔었는데요. 앞서 지난 4월 국가인권위도 같은 이유로 대학생 행정 인턴 사업을 개선하라고 여수시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니 다들 대학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다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대학생으로만 한정시켜서 애초에 진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건 누가 봐도 불합리하죠. 전국으로 확대가 돼서 청년이 학력 차별로 괴로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출판하는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가 2023년 올해의 단어로 리즈, RIZZ를 선정했습니다. 리즈는 이성을 끌어당기는 매력이라는 뜻으로 영미권의 MZ세대들 사이에 널리 쓰이는 단어인데요. 카리스마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단어는 한 인터넷 방송인이 지난 2021년에 처음 사용했고 영화 스파이더맨의 주인공 역할을 맡은 배우 톰 홀랜드가 올해 6월달 인터뷰에서 사용하면서 유행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리즈의 사용량이 온라인 등에서 전년보다 15배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부모와 교사들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곤란한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옥스퍼드 사전 측은 리즈의 사용 급증은 인터넷 문화에서 진화한 단어와 문구가 점차 일상 언어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걸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리즈 시절의 그 리즈가 아니고요. 매력을 뜻하는 리즈라고 한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요. 어느 세대나 이 신조어는 있고 그 신조어를 기성세대가 알게 되는 순간에 그건 더 이상 신조어가 아니라고 그러죠. 이제 저도 알았으니까 이제 이것도 한물 가게 된 건가요?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껴있는 시민이 됩시다. 잠시 후 쇼미더 뉴스에서 주요 뉴스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은하 씨가 이 노래를 불렀네요. 내 사랑 내 곁에. 원래 김현식 씨 맞죠? 정호야 모른다고? 술에 취해 술이 속전 너 버리고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너 없는 풍경은 익숙해지지 않아서 때로 추억은 눈물처럼 밀려와 촛불 같은 용기를 꺼져있던 기억을 켜. 널 놓친 다보다워. I wish you come back to me. I wish you love me baby. 헤매이는 걸음걸음 꽉 찬 내 서름서름 기억하는 사람. 너는 어딘지 또 사랑하다 다친 건 아닌 건지. 내가 그리워질 때 다시 돌아와도 돼. 너를 마주 나가네.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네. 원곡자 김현식 씨가 1990년 11월 1일에 향년 32세를 일기로 이제 별세를 했는데, 이 김현식 씨 20주기, 그러니까 2010년에 녹음이 된 것 같아요. 헌정 앨범에 수록된 노래였습니다. 이은하 씨의 내 사랑 내 곁에. 아, 이은하 씨 노래 좋죠. 근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모르겠습니다. 이은하 씨 노래 들으시다가 김수현 님이 이은하 씨가 빨리 건강 찾았으면 좋겠어요. 또 이경자 님도 오늘 선곡이 모두 최고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TBS 캠페인 14시 10분에 부산으로 가는 KTX 열차를 이용할 고객. 어디야? 왜 이렇게 안 와? 병원 가서 처방받았는데 약국에서 약이 품절이래. 대체 조제하면 되잖아. 대체 조제? 그게 뭐야? 성분은 같은데 회사만 다른 약으로 조제하는 거. 성분이 같으면 효과도 같으니까. 그럼 처음부터 성분명으로 처방해주지.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들어본 적 있어? 물론이지. 겨울철 미세먼지를 집중관리하는 대책이잖아. 맞아.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돼. 거기다 공사장과 사업장을 특별 점검하고 도로 청소도 강화해서 미세먼지를 줄인다고. 나도 계절관리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면 특별 포인트를 받을 수 있어. 지금 에코마일리지 가입하러 가는 건 어때? 좋아. 미세먼지도 줄이고 포인트도 받고 당장 가입해야겠네. 12월부터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맑은 서울을 향한 행복한 동행. 자세한 사항은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세요.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2시 31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청 서편에 모여있던 집회 참가자들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서편에서 출발해서 합정역과 광흥창역, 서강대교, 여의도 여야 당사를 지나서 국회 앞까지 이동할 예정이니까요.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도 집회 참가자들 모여 있습니다. 집회 관계로 의사당대로 여의도공원 쪽으로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쪽 하위 3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고요. 이 집회 후에는 행진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 한강대교 지난 지점 4차로에서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뒤쪽 한남대교 부근에서 원효대교까지 정체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는 월드컵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쭉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 동서울 요금소 부근 4차로 승용차 사고 처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산곡분기점에서 동서울 요금소까지 3km가량 이 사고 때문에 밀립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인권입니다. 예, 제1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지루하지 않아요. 에이. 오늘 김경래 PD가 청취자들이 선곡 좋다고 그러니까 또 추억 돋게 하는 노래를 또 선곡했네요. 어니언스 사랑의 진실. 그냥 소개나 하랍니다. 꿈속에서 만나던 아름다운 그녀가 나에게 가르쳐준 사랑의 진실. 어느 날 꿈속에서 나의 가슴 울리고 떠나며 가르쳐준 사랑의 진실. 아 정말 나에게는 꿈이 되어버렸네. 다시 한번 그려볼까 그대 모습. 눈을 감고 생각하다 잠이 들면 나는 어떻게 꿈속에서 만나던 아름다운 그녀가 나에게 가르쳐준 사랑의 진실. 아 정말 나에게는 꿈이 되어버렸네. 다시 한번 그려볼까 그대 모습. 눈을 감고 생각하다 잠이 들면 나는 어떻게 반치는 세상에 오직 진짜들만을 골라서 꼭지 꺼내 거짓없이 풀어놓지. Show me the news. 어제가 아닌 우린 오늘을 살아가. 색안경을 벗고 다시 세상을 바라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Show me the news.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허리케인 뉴스직이죠. 금산댁 천여진 PD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산댁 천효진 PD입니다.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오늘 뭡니까? 마이코플라스마 소화진료 대란 온다. 예, 아까 허리케인 디스크도 말씀드렸는데 네. 마이코플라스마 뭐예요 이게? 이 마이코플라스마가요 병원 체에서
이 균의 이름인데 병원체에서 이름을 따서 마이코플라스마 페렴 이렇게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병균 이름이 그러니까 마이코플라즈마면서 페렴의 이름도 마이코플라즈마다. 네. 지금 중국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일종의 폐렴인데 기침이 멈추지 않는 폐렴입니다. 계속해서 기침을 하는데 최근에 소아과에서 이 마이코플라스마에 걸려서 찾아오는 영유아가 정말 많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건당국은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아과 의사들이 지금 상황을 정부가 오판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염려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산댁도 애기 엄마인데 걱정 많겠어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심한데 태국의 파 공주라고 국민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던 그 공주가 실제로 이 마이코플라스마에 걸려서 올해 1월에 쓰러졌는데 아직도 의식불명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좀 빨리 전문가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그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님이십니다. 네. 예. 자, 안녕하세요. 최용재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최용재입니다. 네. 자, 일단 이 마이코플라스마 어떤 질병이고 증상이 뭔지 좀 궁금해요. 마이코플라즈마는 일반적인 감기처럼 시작해서 폐렴으로 진행할 수 있는 클래식한 질병입니다. 아주 흔하고 치료가 쉬운 병입니다. 아, 치료가 쉬운 병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내성균이 너무 많고 또 중간중간에 중복 감염, 그러니까 독감과 합병이 됐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호흡기 질환과 합병이 되는 아이들이 흔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똑같은 감염병에 걸리더라도 감기가 꼭 감기 같지 않고 더 심하게 악화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이런 흔하고 일반적인 질환 자체를 치료를 쉽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소아과 의사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예전에는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가 200병상씩 그 전공이나 그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여건들이 다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서 똑같은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치료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이나 또 소아과 의사를 소아 환자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축소된 상태라서 환자가 똑같이 발생하면 저희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회장님 지금 그러면 방금 전까지 소아과 진료를 보신 건가요? 네, 지금도 저는 봐야 됩니다. 지금도 진료 중이세요? 네네. 아기가 앞에 있나 보죠, 그러면? 아기는 지금 이제 나갔는데, 지금 바로 앞에 환자들이 대기가 보고 계시네요. 지금 빨리 인터뷰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느끼기에 요즘에 감염자가 얼마나 많은가요? 감염자가 지금 9월 달을 중국에서 돈다고 이야기하고 나서부터 계속 쭉쭉쭉쭉 증가하고 있고요. 아동병원에서 체감하는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좀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 앞으로 환자가 더 늘어날 거라고 예측하세요? 지금 초겨울이니까 초가을부터 계속 늘어가지고 이 겨울이 끝날 때까지 쭉 늘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환자가 늘어날 계절입니다. 그럼 감염의 원인이 뭔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감염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아기들 같이 그 단체 생활을 하거나 군대 같은 곳에서 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스크를 쓰거나 손만 잘 씻어도 감염 확률은 많이 줄어드는데 그거가 예전에는 그런 활동을 안 했던 이유가 이거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곳도 너무 많고 외래에서 치료를 하는 것도 쉬워서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의료 인력이 너무나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천안에 있는 천안 순천향 병원 같이 소아 응급 전담센터 1호가 응급실을 그 축소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인력이 빠져나가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 인력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병원들이 지금도 환자가 많아서 허덕허덕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환자들이 몰려들게 되면 또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네. 저희가 그런 점을 우려했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계속 생길 것 같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소아과를 그 소아과에 대한 의료 제도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네. 사실은 성인 의료를 보시는 선생님들이 다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투표권을 가진 성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정책 결정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그렇진 않겠지만 혹시 우리 애기들이 투표권이 없는 어린 국민이라서 이런 대접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희들은 현장에서 피가 마르고 뭐 힘든 상황으로 지속된 지가 벌써 몇 달이 됐고, 우물쭈물하다가 아동병원만 어떻게 좀 여기 남겨진 것 같고 우리만 외톨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환자가 이렇게 계속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넘쳐나는데 왜 아무런 답이 없지?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아청소년과 의사님께서 보는 견해라 다르군요. 그러면 정부가 어떤 대책을 빨리 시급하게 세워야 된다고 보세요? 저희들이 정부가 그 대책을 세울 때 아기들을 그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소아과의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일단 그 정부 그 부처가 하나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이 약을 아기들한테 이 환자가 이렇게 발생할 것 같다, 늘어날 것 같다, 이 환자들에 대한 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약의 이 사용 허가를 좀 넓혀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뭐 답이 뭐 정확하게 오지가 않고 또 소아약 필수 의료약품들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 약도 아직 공급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환자들이 200병상 이상 보고 있는 데를 표본 조사한다는데 우리 아동병원에서 이 환자는 지금 더 많이 보고 있는데 이 표본이 진짜 맞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해도 그거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제도를 좀 변경해 보겠다 그런 얘기는 했지만 답은 없고 이렇게 결국은 어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런 의료 체계에서 계속 소아라는 이유로 이 소외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저는. 예. 그러니까 질병청이나 식약처 마냥 가칭 소아 청소년청 뭐 예를 들면 이런 독립기구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뭐 그런 거 아니라도 그냥 어떻게 소아 의료와 관련해서 뭐 청까지 바라지도 않고 이렇게 약이 없습니다. 뭐 소아과 의사가 부족합니다. 소아 의료 수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우리가 수지를 맞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뭐 의사 단체에 가면 건정심이라고 그 소아과 빼놓고 나머지는 다 어른들이니까 그쪽 관점에서 이걸 보게 되니까 아기들은 계속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권 없는 어린 국민들이 결국 다 덮어쓰는 거 아닌가. 그게 결국은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가 있고 지금 현장에서는 피가 마르고 정말 눈물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의사 선생님들이 견디질 못하고 그만두시고 저희가 이제 5명, 6명 이렇게 있었는데 4명으로 줄어들거든요. 내년 다음 달부터. 그러면 이제 야간 진료라든가 지금 해오던 이런 업무들이 환자들을 감당을 못해서 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그런 그 처지에 있어서 근데 저희만 이런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아동병원들이 다 비슷한 상황이고 그런 뉴스를 접하면은 의료 수가가 낮았기 때문에 의료 수가를 소아청소년과 현실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만 들었지 그 저변에 깔린 문제들이 상당히 많네요. 저희가 어떤 어려움을 얘기를 해도 이게 이제 성인들 뭐 심지어 같은 의사라고 해도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정부의 이제 중요한 요직에서 그 의사 결정을 내리시는데 소아과만 그렇게 봐줄 수는 없고 다른 과도 형평성을 생각해야 되니까 안 된다. 근데 소아과는 아기들이 계속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른 어른들은 사실은 투표권이 있는 거고 뭔가 의사결정에 자기 뜻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아기들을 대변한다는 것뿐이지 아기들의 투표권을 저희가 대신 행사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저희가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가 지금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거예요. 네. 저기 최영재 회장님 지금 환자분들이 앞에서 기다리신다고 그러니까 인터뷰는 여기까지 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마이코플라즈마 감염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것만 좀.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마스크 쓰고 손 씻고 이번 질병청에서 얘기해 준 것처럼 그런 개인 위생에 주의하면 되고요. 이 마이코플라즈마 위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마이코플라즈마와 관련돼 있는 중복 감염, 코로나라든가 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심될 때 같이 마이코플라즈마를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중증도를 보고 가벼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같으면 그냥 먹는 약으로 잘 낫습니다. 그런 건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런 거 말고 뭐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아이가 폐렴같이 보인다. 뭐 이렇게 해서 검사를 권유할 때는 검사를 다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이상하면 하여튼 병원을 찾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진료 중에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앞에 환자분들한테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꼭 말씀 좀 전해 주세요. 인터뷰하느라고 시간 뺏어서. 예,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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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과 전화 인터뷰 해봤습니다. 머니볼님께서 천여진 PD, 금산댁 PD가 아이템 발굴을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우쭐? 아니 근데 애기 엄마라 진짜 걱정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공감을 많이 하면서 아이들 위생교육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위생교육도 위생교육인데 얼마 전에 이제 아이 둘이 기침 감기 증세가 있어서 소아과 병원을 갔거든요. 애 둘 데리고 퇴근하자마자 좀 일찍 퇴근해서 2시간 기다렸습니다. 거기서 소아청소년과 병원 갔는데 병원에 가서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몇 시에 갔는데? 지금 5시에 갔는데 2시간 기다려서 진료 받았습니다. 애 둘 데리고. 근데 이제 막 둘째가 너무 기다리는 게 힘드니까. 아이들이 2시간을 어떻게 기다렸어? 떼를 쓰면서 바닥을 굴러다니는 애를 어떻게 저렇게 달래가지고 진료를 받았는데 저는 이 회장님 말씀 중에 소아의료만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이 회장님도 그렇지만 정말 대한민국 워킹맘으로서 엄마로서 정말 보건복지부가 이런 다른 기구를 하나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아까 그런 말도 했었잖아요. 아이들이라 투표권이 없어서 아이들을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니냐. 좀 화가 나신 것 같더라고. 저는 그래서 소아 의사들이 의료 수가 현실화가 안 돼서 그렇다고 병원 운영이 어려워서 그만둔다는 얘기만 들었지. 이런 고질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 이게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가 안 됐다는 거. 앞으로 애기 엄마 그러니까 이거 계속 좀 천착을 좀 해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금산댁 퀴즈도 준비됐어요? 네, 금산댁 퀴즈 준비됐습니다. 예, 계속해서 나온 단어입니다. 일명 중국 폐렴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서요. 마이코플라스마 병원체에 감염되는 것이 원인인 이 폐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1번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2번 유어코플라스마 폐렴. 여보세요. 마이코, 유어코. 어렵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가오니까요. 캐롤 신청하는 청취자들이 많습니다. 한번 듣겠습니다. 패티김이 부르는 징글벨 듣고 옵니다.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울려서 장단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썰매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썰매 빨리 달려 멀리 달리자. We're dashing through the snow in a one-horse open sleigh. All the field we go, laughing all the way.
thrive. What fun it is to ride and sing a sleighing song tonight. Jingle bells,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 Jingle bells,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울려서 장단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썰매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썰매 빨리 달려 멀리 달리자. 네, 패티김 씨 노래 잘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맘때가 되면 문방구에 가서 카드 사다가 크리스마스 카드도 그리고 누구한텐가 보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참 이맘때 훈훈하고 그랬었는데요. 나이 먹어서 그런지 요새는 뭐 별로 감흥도 없어요. 그리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되려면 눈이 좀 와야 되는데 아직 큰 눈이 안 오고 있네요. 금산대 퀴즈 정답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죠. 정답 1번이에요. 8397님께서 정답 1번입니다. 퀴즈 풀려고 운동 갔다 뛰어왔어요. 8397 말고요. 9851 5757 이렇게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끝곡은 이 노래입니다. 최성수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오늘 화요일이죠. 3시에 대화남 최국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이 밤 너무나 신나고 근사해요. 내 마음에도 생전 처음 보는 환한 달이 떠오르고 산 아래 작은 마을이 그려집니다. 간절한 이 그리움들을 사무쳐오는 이 연정들을 달빛에 실어 당신께 보냅니다. 세상에 강변에 달빛이 너무 곱다고 전화를 다 주시다니요. 눈부시게 부서지는 소리 문득 들려옵니다. 간절한 이 그리움들을 사무쳐오는 이 연정들을 달빛에 실어 당신께 보냅니다. 세상에 달이 떴다고 전화를 다 주시다니요. 이 밤 너무나 신나고 근사해요. 세상에 강변에
너무 곱다고 전화를 다 주시다니요. 빨간색은 면역력, 주황색은 눈 건강, 노란색은 비타민. 무슨 얘기야? 파프리카 몰라? 파프리카만 먹으면 영양 따로 챙길 필요가 없거든. 괜히 비타민 덩어리로 불리는 게 아니라고. 와, 파프리카 좋은 건 알았지만 이 정도였구나. 근데 어떻게 먹어야 돼? 파프리카는 그냥 먹어도 맛있어. 요리로 만들면 아주 특별해지고. 맛도 영양도 정말 완벽하네. 나도 오늘부터 매일 하나씩 파프리카 챙겨 먹어야겠다. 매일 한 개씩 파프리카로 건강을 충전하세요. 이 캠페인은 한국 파프리카 생산자 자조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한 달에 6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가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의 버스, 지하철, 따릉이까지 카드 한 장으로 마음껏 탈 수 있는 이 카드의 이름은 기후 동행카드인데요. 세계적인 기후위기 상황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동참하고 교통비 부담까지 줄일 수 있으니까 이거 완전 일석이조 아닌가요? 해외에서도 대중교통 정기권은 큰 인기라는데 이제 기후 동행카드로 서울 도심을 마음껏 이동해보세요. 기후 동행카드는 내년 1월 출시될 예정이라니 궁금한 사항은 120으로 문의하세요.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아빠, 달리는 자동차들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그건 타이어와 도로가 맞닿을 때 소음이 생겨서 그래. 그럼 조용한 타이어로 바꾸면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소음 타이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 표시제가 있는 거야. 타이어 소음 정도를 미리 신고하고 소음 등급 표시를 통해 저소음 타이어 정보를 제공하는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 표시제. 도로 소음을 줄이기 위해 차량 구매 시 타이어 소음 등급을 꼭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TBS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2.1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이렇게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에는 구름만 가끔 많겠고요. 대기질은 낮 동안 대부분 보통 수준으로 괜찮겠지만 세종은 나쁨 수준이겠습니다. 또 대기가 정체돼 있기 때문에 밤이 되면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에서 대기질이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늘 밤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해안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후와 밤 사이 전국 대부분